아, 이 베트남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어제 그제 제가 1차로 했고요. 오늘 2차로 좀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네, 완벽한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완벽한 승리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저의 의견을, 오피니언을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이 회담 결렬은 트럼프의 결별의 기술,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고 협상의 기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협상을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 결별을 잘하는 것도 협상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협상을 성공하면 좋은 쪽이고 협상을 결별하면 나쁜 쪽이다. 꼭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협상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진짜 성공을 시키는 것도 성공이고 결별할 줄도 아는 것도 협상의 성공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별의 기술을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는지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28일 결별이 있었고, 어제 3월 1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에서의 하노이 결별에 대해서 많은 방송이 있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이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 트럼프는 이것이 감정적인 기복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그런 또라이 기질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정확한 트럼프의 앞뒤 과학적 사고의 결과로 나온 거냐.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또 다른 협상의 기술인 결별의 기술로 이번 회담에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이런 일이 이 결별이 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결별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이 결별을 환영했습니다. 자, 미국 정치권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때 미국 민주당에서는 코헨을 불러다가 483분 동안 청문회를 했다고 하죠. 모든 미국의 매스컴이, 신문 방송이 그 민주당이 주최하는 하원 청문회를 중계 방송하기에 바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나 회담하는 것은 거의 비춰주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얻으면 트럼프 인기가 더 올라갈까봐 그것을 막기 위한 술수를 부렸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들이 그런 꼼수로 하루 종일 483분이라고 하죠.
483분이면은 몇 시간인가요? 한 8시간 되나요? 예, 8시간, 거의 하루 종일을 청문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뭔가 합의문을 쓰면은 그것을 완전히 집 뭉개 버리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결별을 하고 합의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민주당을 포함해서 공화당 전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죠. 자, 그 반면에 북한의 김정은 똥돼지는 얼마나 낙심을 했으면 그 최선이라고 하는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 이 결별로 인해서 미국과의 어떤 합의 이런 데 의욕을 이룰 수도, 김정은이 의욕을 다 잃었다. 김정은이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죠. 베트남에서 거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죠. 얼마나 김정은이 낙담을 했으면 이러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이 최선희도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죠. 제가 2월 28일 방송할 때 북한 김정은은 완전히 영혼이 박탈됐다고 제가 그랬어요. 멘붕이 왔을 거다. 문재인도 멘붕이 왔을 거다. 시진핑도 멘붕이 왔을 거다. 지금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최선희도 멘붕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사실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의욕을 잃었다. 김정은이 지금 멘붕이 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김정은도 멘붕이 왔고 최선희도 멘붕이 왔고 그냥 그 베트남에 따라갔던 북한 애들이 전부 다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예, 참 여러분들 중에 정성스러운 후원을 해주신 이금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정주봉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3월 1일 권미자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중국도 멘붕이 온 게 마찬가지예요. 당혹한 중국, 말 아낀다. 시진핑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문재인도 예상 밖 결과에 당혹. 그러니까 당혹한 문재인도 당혹. 그 김의겸이라는 자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김의겸이도 정신이 나간 그런 눈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이 다 멘붕이 왔어요. 근데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그 베트남에서의 하노이 그 합의문 결별, 그것은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다. 일부러. 그래서 뭔가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회담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 결별한 것도 협상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얻은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전날 하노이에서 있었던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3분 동안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코헨을 데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성추행이 있었다, 거짓말쟁이다, 뭐 사기꾼이다, 온갖 욕을 다 해댔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죠. 미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가 팍팍 살았습니다. 이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은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예, 멘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승리로 해피하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한 결과가 왜 나오느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당혹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당혹하고 의욕을 잃었고 멘붕이 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그 전에 보면 됩니다. 그 전에 회담 결렬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뭔가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생산적이에요. 적이랑 대화를 해서, 적이랑 회담을 해서 합의문에 사인을 해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생산적인 거고, 적군을 물리쳐서 적들이 멘붕이 오게 만드는 것도 생산적인 겁니다. 어차피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이 셋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얘네들 셋, 그 중에서도 시진핑이 가장 큰 놈이고, 그리고 김정은, 문재인 이 셋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얘네들을 제거할까? 얘네들은 사실 제거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드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복시키거나 굴종시키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애들이잖아요. 중국 시진핑도 자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문재인도 자유를 싫어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애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적으로 간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적들의 굴종을 얻어내거나 항복을 얻어내거나 적들을 멘붕시키고 의욕 상실시키고 전의를 상실시키고 인생 살맛 안 나게 만들고 밥맛 없게 만들고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생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 회담이 될 거다. 맞습니다. 매우 생산적 회담이 결과적으로 됐어요.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기 때문에.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인들한테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적 회담이 된 거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 중국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회담 전에 이랬어요. 중국은 김정은을 적극 지원하겠다. 성공 개최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비핵화의 새로운 발걸음을 가야겠다. 중국은 회담 성공을 기대한다. 아주 부푼 꿈에 쩔어 있었어요. 부푼 꿈에. 엄청난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생산적이다 이런 거보다 성공. 그러니까 시진핑의 성공, 김정은의 성공, 문재인의 성공을 얘들은 생각해요. 성공을. 그 다음에 김정은은 베트남 하노이 가기 전에 이랬어요. 노벨 평화상 주면은 받을 거야. 노벨 평화상 꿈을 꿨어요. 거기다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북한 내에서. 엄청난 당꿈을 꾼 거예요. 자, 김정은은 거기다가 직감으로 좋은 결과 생길 것 같아. 돼지가 직감이 있대요.
돼지 직감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 감정적으로 지금 자, 김정은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어요. 노벨상 받을 꿈까지 꾸고 있어요. 돼지 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부푼 꿈에 꿔 있어요. 중국 시진핑도 성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협정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협정하면은 한반도를 친중 한반도, 친중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꿈도 꿨어요. 문재인은 하노이 종전선언까지 기대했어요. 엄청난 부푼 꿈을 꿉니다. 하노이 회담에 기대를 키웠습니다. 종전선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북한 개방도 할 것 같아. 엄청난 부푼 꿈을 꿨어요. 문재인의 몸은 서울에 있지만 눈과 귀는 하노이에 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노이에서의 회담에 큰 진척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문재인이 주도권을 쥐고서 남북 화해, 무슨 남북 경협, 뭐 이런 거 할 걸로 꿈을 엄청 끼웠습니다.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 추진위를 결성했고 트럼프, 김정은 공동수상에 문재인 지도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부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푼 꿈에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셋이가 흥분해 있었어요. 몸이 달아 있었습니다. 몸이 달아 있었어. 그런데 결별이 됐죠. 합의문까지 써놨었는데 결별이 된 거예요. 뭐 결별 이후로 뭐 미국이 모든 북한이 모든 제재를 풀어주길 원했다. 뭐 아니야. 뭐 한두 가지만 제재 풀어주길 원했는데 미국이 거짓말 치는 거야. 이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결별의 이유가 아닙니다. 뭐 북한이 해제 요구한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대요. 뭐 석유 수입 제한 조치, 뭐 북한 해외 노동자 수출 금지, 50만 배럴 정유 제품 수입 한도 이런 것만 요구했고 뭐 전반적인 제재 해제 원한 건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불발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할때 협상의 기술에서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생산적이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회담을 하려고 했어요. 생산적 회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들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적들이 엄청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적들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적들이 인생 살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 생산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의도하고 이번에 협상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별의 기술, 책을 하나 또 써도 됩니다. 자, 결별의 기술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지배하라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지배하라. 즉 탐욕을 부풀려라. 이 빨갱이들은 말이죠. 아주 탐욕이 심하죠. 예, 탐욕이 엄청 심해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죽인 거에 대해서 지가 벌 받을 생각을 해야지. 노벨 평화상 받을 생각을 해요. 노벨 평화상.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인권에 관한 한 모두 전 세계인들로부터 돌팔매를 맞고 뒤져야 될 인간들이 노벨 평화상 부푼 꿈에 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빨갱이들의 탐욕에 불을 질렀어. 예, 탐욕에. 잘 될 것 같은 탐욕에 아주 부풀렸어요. 그러고서 그 탐욕에 거품을 빼버린 거죠.
자, 그것은 경제학 용어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있죠? No pain, no gain. 예, 고통이 없으면 이익이 없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용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면 뭔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은 바꿔서 했다라는 거죠. 즉 탐욕을 줬어요. gain, pain 전술을 쓴 거죠. gain, pain. 탐욕을 먼저 줬어요. 노벨 평화상의 헛된 꿈을 줬어요. 개성공단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금강산 관광하면은 북한 김정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의 원산 같은데 관광지로 개발하면 북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질 것 같다. 북한도 베트남처럼 문호 개방하면은 북한도 엄청 잘 살 것 같다. 먼저 그냥 탐욕을 주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북한이 경제 개발된 게 아니라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경제 개발을 하게끔 뭔가 고통을 내놓은 게 없어요. 수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결렬시켜 버렸죠. 합의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탐욕이 커졌던 것만큼 그 고통, 상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다가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평안한 거죠. 이 사람은 편안해. 노벨 평화상 받을 생각도 없었어. 뭐 북한 제재 그냥 지키고 있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편안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 상대방의 탐욕에 불을 지르고 그 탐욕에 불을 꺼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으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에게 다가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감정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빨갱이들의 방식은, 이 선동의 기술은 상대방의 두뇌를 지배하는 거죠. 쇠뇌 교육. 빨갱이들은 쇠뇌 교육을 주안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해서 자기들의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 머리에 지져 넣습니다. 사람들의 두뇌, 브레인에 초점을 맞춰요, 얘네들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감정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나오죠. 예, 여자를 옛날에 황진이를 보고서 그 동네에 어떤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서 그 상사병에 그 총각이 죽었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죽습니다. 예, 두뇌를 잃으면 세뇌 교육을 당하면 죽지는 않아요. 바보로 살아서 그렇지. 개돼지로 살아서 그렇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 이 세상 모든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람 너희들 중에 천국을 본 자가 있다. 마음을 비운 자는 축복을 받는다. 마음에 뭔가 이것저것 다 담아 놓으면 마음이 부자이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욕망은 죄를 낳고 죄를 지으면 사망을 낳느니라.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걸려드는 것은 욕망을 한두 끝도 없이 높인 거죠. 욕망을 가진 자는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짓습니다. 탐욕을 한두 끝도 없이 가지면 죄를 짓습니다.
사망을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감정을 지배했던 거고, 이 빨갱이들은 상대방의 두뇌를 쇠뇌 교육을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뇌의 싸움이냐 감정의 싸움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으로 이 세 놈들을 다 의욕상실 멘붕으로 만드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 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애들이 하원 청문회에서 코온을 데려다가 483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어 대려고 두뇌를, 잔머리를 굴려서 미국 국민들에게 모든 신문, 방송, TV, 뉴스를 통해서 그 하원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에 많은 미국 시민들이 역시 환영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뇌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아주 훌륭한 협상의 기술을 보여줬다. 이거 제가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를 만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여기 있죠. 도표로 그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이나 회담 후나 트럼프 원칙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완화한다. 이 이야기만 줄기차게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욕망에 펌프질을 했죠. 욕망의 펌프질을 이렇게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지녀. 이 말에 김정은이 완전히 뻑 같습니다. 엄청나게 뻑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삼성전자 공장도 가고 베트남의 그 좋은 공장들도 구경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아, 북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가슴에 헛바람이 엄청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력만 지녔지. 이거 실질적으로 현실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야, 너 내일 말이야 복권 사면은 복권 뭐 100억 원에 당첨될 수 있어. 이 말 해준 거랑 같은 거죠. 자, 헛바람을 엄청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랬어요. 북한에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두를 생각 없다. 서두를 생각 없다. 자, 상대방에게 욕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면 욕망을 가진 자는 엄청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북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개성공단도 하고 싶고 굉장히 급해집니다. 상대방은. 그런데 트럼프는 서두를 생각 없대. 상대방이 더 조바심 내는 거죠. 심리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김정은이요. 아씨, 난 빨리 하고 싶은데 트럼프는 빨리 할 생각이 없대. 아주 붕 띄워주고 조지고 아주 잘해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김정은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김정은이요. 김정은은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제재도 풀고 경제적 번영도 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북한에서 정권을 오래 잡는데 그리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욕망의 탐욕의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자는 잠이 안 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복권에 너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될 거야. 분명해. 라고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그 부푼 욕망에 잠기면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잡니다. 1시간이 1년 같을 거예요. 김정은 우리에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엄청난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베트남 가서도 그러잖아요. 베트남과 모든 분야 교류, 친선 관계, 대를 잇고 베트남 경제, 국방 등 전 분야 교류 정상화하자. 얼마나 부푼 꿈에 있으면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푼 꿈을 얻었죠. 노벨상 받을 거 욕망 지수가 100점. 이 탐욕의 점수가 100%로 완전히 만땅. 그냥 몸이 달았어. 노벨상 타야 돼. 경제 발전해야 돼. 베트남처럼 대한민국도 남한 적화시켜야 돼. 이런 생각도 했겠죠. 베트남처럼 대한민국도 집어먹을 거야.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겠습니까? 엄청난 욕망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푹 빠지니까 최선희가 얘기했죠. 김정은의 심기를 발언했다. 자,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거예요. 김정은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 김정은의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도 터득한 말씀이고 예수님도 터득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죽이면 인간이 죽어요. 이번에 이 하노이 회담 실패로 김정은이 마음의 상처가 엄청 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심기 발언,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바란 거죠. 거기다가 김정은은 나이가 어려요. 30대죠. 나이 어린 놈은 상처를 더 잘 받습니다. 나이 50, 60, 70 먹으면 인생 정말 쓴맛, 단맛 다 겪으면 웬만한 상처 좀 잘 이겨낼 수도 있어요. 이제 30살밖에 안 먹은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노벨 평화상 받았다는 역사의 기록적인 일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자기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헛된 꿈을 가졌는데 그 박살이 났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거 쉽게 회복 안 될 겁니다. 자, 거기다가 북한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거기다가 북한 내부의 강경파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이제. 더 상당한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엔 안보리가 어제 3월 1일 날 대북 제재 유지하고 북한 유류 공급 30% 차단하겠다고 또 더 한 발 더 나가서 목을 조르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탐욕이 100%였다가 한순간에 공포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100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마이너스 100으로. 이 체감 지수는 200입니다. 마이너스 200.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죽음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 간다면 김정은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경제 파탄 지금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 더 일어납니다. 측근들의 쿠데타 위험 더 생깁니다. 김정일이 북한 주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도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호위 사령부 하는 충성스러운 집단에게 무한대의 권력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 호위 사령부는 김정일 때 외화벌이를 해서 부정부패한 돈을 남몰래 꼽을 치는 것도 김정일이 눈 감아줬습니다. 호위 사령부는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만 있다면 뭐든지 다 봐줬어요. 그래서 호위 사령부는 김정일이 살아 있어야 호위 사령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위 사령부를 김정은이가 쳐버렸어요. 부정부패 단속한다고 호위 사령부 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몇백만 불을 삥땅 쳐버렸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바로 측근 호위 사령부 애들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돈을 강탈해 갔어요. 이 호위 사령부가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겠죠. 이 호위 사령부는 언젠가는 김정은이 우리 다 죽일지도 모르라는 이제 공포와 배신감을 품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할 수 있는 집단은 어디에도 사라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결별,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을 지지해 줄 사람은 없다. 군대도 김정은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호위 사령부도 앙심을 품고 있다. 김정은은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호위 사령부에게 나눠주고 달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호위 사령부 주머니를 털어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김한소리가 어떻고 무슨 북조선 임시정부가 어떻고 뭐 스페인에서 뭐 대사관이 털렸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지금 김정은은 이 모든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베트남에서 합의문에 성공했다면은 이러한 북한 내부의 위험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천국에서 하루아침에 지옥불로 떨어진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는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갈 것처럼 천국행 비행기 표를 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욕망의 펌프질을 하고 그 욕망의 펌프질을 빼버린 거예요. 그것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 회담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죠. 탐욕 지수가 100점. 이번에 베트남에서 회담이 잘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무역 전쟁 이것도 잘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은 중국의 경제도 더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고 시진핑의 리더십도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2025년에 반도체 굴기로 세계 첨단 기술을 앞장서는 중국을 만들 거라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1대1로 정책도 성공할 거라고 부푼 꿈을 꾸었었죠. 이 욕망이 하루아침에 공포 마이너스 100점으로 떨어졌어요. 미중 무역 관세 회담 이거 3월달에 이번 달인가 4월달에 3월달인가 4월달에 한다 그러죠. 여기에 대한 지금 공포감이 시진핑 머릿속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관세 무역 회담할 때 또 이번처럼 결렬하면은 중국 시진핑 완전히 골로 간다라는 공포감이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진핑 리더십이 안 그래도 위기에 있는데 지금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중국 경제는 더 떨어질 겁니다. 시진핑도 완전히 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던 것 같았는데 들고 보니까 그게 지옥행
특급 열차표였더라. 문재인의 탐욕 지수는 김정은, 시진핑보다 곱빼기로 많았어요. 더블로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탐욕도 더블로 가졌어. 신북풍 전략을 꿈꿨고요.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아주 꿈도 야무져. 하노이 회담 기대 키운 청. 엄청난 욕망을 문재인이가 제일 많이 가졌어. 문재인은 엄청난 욕망을 되게 가진 거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거기다 문재인이 자기가 뭐 굉장한 통치술이 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전할 기회, 또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고 지방분권 개헌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 위기, 드루킹 문제 뭐 이런 거, 뭐 청와대가 인사 개입하고 김정숙이 드루킹 김동원과 댓글 조작하고 김경수는 구속됐고 거기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얘네들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경제는 다 지금 개판 나고 있어. 일본한테 맨날 외교하면 줘 터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인정도 못 받아. 시진핑한테도 인정 못 받아. 김정은한테도 인정 못 받아. 세계 어디 가도 맨날 쓰레기 취급만 받아. 그리고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답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고 한반도 운전자론이 내가 맞았어 하고 또 선전선동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헛된 부푼 탐욕을 200% 가졌었어.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공포로 온 거예요. 공포지수가 오히려 더 더블로 가서 마이너스 200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욕망지수 100에서 마이너스 100, 200의 숫자밖에 없는데 문재인은 탐욕을 더블로 가져서 200에서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400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청와대 인세계, 경제위기, 정치위기. 이번 하노이 결렬 소식에 문재인처럼 멘붕당한 사람이 없을 거다. 문재인은 도대체 주변에 대가리가 없어요. 분석해 줄 수 있는 대가리가 없어요. 청와대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 PC로 거짓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감금시키고 그리고 드루킹, 김경수, 김정숙 댓글 조작, 언론 조작해서 청와대를 찬탈했죠. 탐욕이 아주 많죠. 그 모든 탐욕을 거짓말로 해왔어요. 문재인은 탐욕 덩어리입니다. 얘는 탐욕 덩어리. 제일 많이 탐욕을 꿈꿨고 제일 많은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다. 자, 제가 만든 것입니다. 결별의 기술 방정식. 그냥 한번 장난으로 만들어 봤어요. 결별의 기술 방정식. 자, 탐욕의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탐욕을 빨리 성취하고 싶은 그 속도가 있어요. 자, 북한 김정은처럼 시간이 중요한데 빨리 회담 합의문 사인하고 빨리 개방하고 빨리 제재 완화시키고 빨리 북한 뭐 됐으면 좋겠는데 속도에 하죠. 그러면은 이 탐욕과 속도가 이러한 방정식으로 급상승을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탐욕의 세기도 크기도 엄청 높아져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그런데 이것이 그 어느 순간에 바람을 빼버리면요. 이 꼭대기에서 그냥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거죠. 이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진다고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롤러코스터를 타도 이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저 이거는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로 굴러 떨어져서 돼지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희열이 굉장히 강했겠죠. 아마 2월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탁자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희열을 느낀 사람은 문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감정 통제가 불능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거품을 빼버리면 파멸로 갑니다. 극단적인 공포심을 느낍니다. 희열이 공포심으로 느껴질 때 결별의 기술 방정식, 저 LA가 만들었습니다.